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탄소 국경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탄소 국경세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선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한 방안으로 삼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탄소 국경세의 첫 시동을 건 곳은 EU입니다. EU는 199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의 제품이 EU의 제품들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EU는 새로운 전략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고비용을 들여 만든 친환경 제품이 저렴한 화석에너지를 사용해 만든 타국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니 EU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원칙적으로 환경 정책이지만 그 배경으로는 지금 현재 각 산업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산업계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관세 추가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발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탄소 국경세로 인한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탄소 국경세는 EU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려는 보호주의 조치라며 맹비난했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하며 존 케리를 기후 특사로 임명했었습니다. 존 케리는 2016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직접 사인했던 인물로 더 이상 환경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상원 의원 시절에 미국 최초로 기후 문제에 대한 법안을 올렸던 만큼 미국의 강력한 탄소 국경세 실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우회적 통상 압박을 넣으려는 미국의 속내가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1위 탄소 배출 국가인 만큼 탄소 국경세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문제는 EU와 미국의 새로운 패권 전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의존도는 G20 국가 중 상위에 오를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EU가 관세 타깃으로 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으로 꼽히는데요. 그린피스는 미국, EU, 중국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30년에는 무려 1조 8,700억 원을 탄소 국경세로 지급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수출액의 10% 이상을 탄소 국경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강업계의 평균 이익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를 내다 기업이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상위 업종인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 국경세가 국제사회의 경제, 정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탈탄소라는 환경 보호와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대응 전략과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요?